예, 대표님들이 이제 열심히 키운 회사를 또 아니면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녀에게 넘겨줄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가족법인, 이게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 정작 이걸로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옮기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당장 적용해서 수십억 원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디테일한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20년 경력의 자산 승계 전문가 양성훈 수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혜리 가업승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성훈 수석연구원입니다. 대표님들과 함께 한 지가, 이 상담을 해온 지가 올해로 만 20년이 됐고요. 올해 저한테 상당히 좀 감사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데, 올해가 어찌됐든 대표님들께 사업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저 역시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오늘의 이제 주제를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조금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우리 유료 상담 때 하는 얘기를. 네, 그렇지만 오늘 또 새해 첫 달, 우리 새해 선물로 진짜 저희들끼리만 아는 그런 솔루션들, 핵심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가족법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자, 오늘 좀 핵심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법인을 통해서 실행하는 솔루션들 문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 특수관계자라고 하면 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통한 솔루션은 법인주주 차등배당, 무이자, 가처분 플랜, 그리고 증여 또는 채무면제 이익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만 들어도 좀 솔깃한데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제 세금이잖아요. 네. 특히 뭐 잘못하면 증여의제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낸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좀 겁을 내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고요. 또 조금 이제 아시는 대표님들은 이익이 1억 원 이상만 안 되면 괜찮다. 넘으면 또 과세가 된다. 뭐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 대표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가족법인을 활용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증여이익 과세 여부의 기준인 그 1억의 판단은 이 거래일 기준으로 소급해 1년 단위로 동일한 거래 유형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이 동일한 거래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1억의 판단을 별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이 합산 배제 증여 이익이 아니니까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해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1년 단위 합산이 있고 또 10년 단위 합산이 있네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솔루션인 네네. 법인 주주 차등 배당 요 이야기를 좀 넘어가 봤으면 하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 방법이 아주 핫해졌는데 2023년 세법이 바뀌면서 좀 더 유리해진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주주 차등배당 관련한 부분은 2023년 개정세법에서 법인 간의 그 배당 시에 입금 불사임률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함으로써 이제 효과가 더 이제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유지분율 20% 미만은 배당 금액의 30%, 50% 미만은 80%, 50% 이상은 100%의 배당금을 입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를 현실화한 거고요. 현장에서 이 법인주주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내서 그 다음에 바로
입금 불사임률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기준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지가 만 3개월이 지나야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사임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입금 불사임률이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또 아시는 분도 많은데 해당 주식을 취득한 지 만 3개월이 지나야 되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취득 후 3개월 요거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 들어왔던 사례 중에서 이제 부모님의 회사죠. 우리가 보통 네. 부모님의 회사의 지분은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99%, 이제 제가 자녀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버님이 99%고 이제 그 자녀 회사가 그러니까 자녀 회사라기보다 가족법인. 네, 가족 네. 회사가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족법인의 주주는 이 아버님이 70%, 그리고 어머님이 10%,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10%씩 아,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 70, 나머지 가족이 10, 10, 10 이렇게 네네. 100%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최대 얼마까지 좀 그 아버님 법인에서 이 가족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여기 대표님이 알고 오시기는 자, 이런 경우에 인당 1억 4천까지로 알고 있다. 네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뭐 네.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양성훈 수석연구원님이 체크한 결과는 1억 4천 이상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여세를 피하면서 우리가 법인주주 차등 배당을 하게 되는데, 차등 배당할 수 있는 현재 이 케이스에서 차등 배당할 수 있는 총 금액은 10억까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셨던 1.4억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의 지분이 70%이기 때문에 대표님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컨설팅하는 뭐 다른 분들한테서 말씀을 들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조세심판원 2020 중 0019를 보면 이 대표님의 입장에서 본인 회사의 자산을 가족법인의 주주인 본인에게 이 증여가 성립되려면 자기 증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증법 45조의 5 그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서 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케이스에서는 법인주주 차등 배당 1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배가 넘는 금액인데 이걸 모르시면 이 자산 이전의 속도가 확 느려지는데 10억이라고 하니까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아버지 회사의 잉여금을 가족법인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연구원님 좀 더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 회사가 150억인데 가족법인은 아직 50억밖에 안 돼요. 근데 네. 이제 회장님들이 원하는 거는 내 단독 회사의 지분은 좀 줄여서, 그러니까 가치를 좀 줄여서 우리 가족법인의 가치와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이렇게 차이가 100억 이상 나는데 이런 경우도 네. 좀 가능한가요? 차이가 워낙 큰데. 네, 불가능한 케이스는 없고요. 우선은 이 가족법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주주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지분율을 가질수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앞서의 그런 사례에서는 우선 아버지 법인에서 이익금을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인출하고 그 후에 이 자녀 법인에 대한 법인주주 차등 배당을 통해서 배당으로 이익금을 일부분 밀어주고요. 또 하나는 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가수금을 크게 설정한 후에 매년 그 주주 수만큼 채무 면제를 통해서 3, 4년 정도 진행하게 되면 규모를 얼추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가족법인이 아버님 법인의 지분 1%가량을 양수하고요.
그 아버지 법인에서 직접 소각과 간접 소각을 통해 전체 세율 약 20% 정도로 이익금을 환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족법인에 가수금을 10억 이상의 금액을 설정하고 그 가족법인의 주주가 한 5분 정도라고 가정하면요. 그리고 20%씩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매년 5억씩 차등배당 거기에 또 동시에 매년 5억씩 채무 면제를 해주게 되면 자산 이전 속도가 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법인이 약간 주주가 5명이고 지분 20%씩이고 스타트는 어쨌든 1%만 갖고 있어도 된다. 네, 1%라고 저희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데 꼭 1%가 아니어도 1%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되고요. 아, 1% 더. 이상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최소로 갖는 거를 저희가 그냥 쉽게 1%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10억씩 가능하다 그랬으면 뭐 5년이면 벌써 50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3, 4년 정도면 어차피 아버지 법인에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인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150억짜리가 120억이 됐으니까 거기서 10억 단위로 가족 법인에 밀어주게 되면 한 3, 4년 정도면 얼추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과 배당, 채무 면제까지 정말 그 종합예술 같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법인세는 좀 낼 수는 있겠지만 자산 이전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빨라지니까 네네. 자, 방금 말씀하신 전략 중에서 또 소각, 배당, 채무 면제, 가수금 플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언뜻 듣기에는 가수금이라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돈을 빌려준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네네. 뭔가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증여세 내는 부분. 네, 네, 가수금 그것도 이제 돈을 빌려주니까. 네네. 그것도 증여의제가 이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네. 네, 그 법인은 은행이나 기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각각의 그 대출권을 평균해서 적용하는 이 가중평균 이자율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이 있습니다. 통상 이 현장에서는 그 기재부 고시 이율인 4.6% 당좌대출 이자율을 다 쓰고 있고요. 그 주주별로 귀속되는 이익이 1억 이상이 되면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가 5분이고 만약에 그 20%씩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1억 원을 당좌대출 이자율 4.6%로 나누게 되면 21.7억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주주가 5분이니까 100억 정도를 가수금으로 설정하더라도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법인에서 사옥이나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산가인 부모님으로부터 이 가수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큰 메리트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을 빌려줘도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 굉장히 솔깃하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족법인이 어떤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할 때 또 이런 플랜을 쓴다면 네네. 예, 자산 증식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건 이제 빌려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빌려준 돈을 네네.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안 받고 뭐 탕감해주는 채무 면제나 뭐 네네. 이런 증여를 섞으면 효과가 더 커질 거는 같은데 막연하게 될 것도 같으면서 좀 두렵거든요. 네네. 네,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상증법 45조의 5 특정법인에 대한 거래 형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무상으로 용역이나 재화를 받는 거, 그 부분이 증여죠. 두 번째는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하는 거,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거, 그 다음에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현물 출자하는 거, 그리고 시행령에 가면 법인주주 차등배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2로 새롭게 들어온 게 불균등 증감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규정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무 면제 이익이나 자산 수증 이익 뭐 이런 부분 또 증여하는 부분 그거를 법인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법인이 외부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그거를 자산 수증 이익이라 하고요. 부채를 감액받게 되면
그걸 채무 면제 이익이라 그래서 요거는 간접적인 징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회계상 그렇게 처리가 되고 법인세가 부과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가 5분이고 동일한 지분율 20%씩 갖고 있다면 매년 가족으로부터 현금 5억을 법인이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설정해 놓은 가수금을 연 단위로 5억씩 채무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둘 다 증여지 않습니까? 자산 수중 이익도 증여고 채무 면제 이익도 증여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부분도 있고 채무 면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합계 금액은 5억 미만으로 되어야 증여 의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채무 면제 플랜은 가능하면 가수금 플랜과 묶어서 활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더 커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수금과 채무 면제를 좀 세트로 같이 하면 네네. 효과가 더 배가 되겠네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제 무기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공개해 주신 솔루션들이 뭐 특히 빛을 발하는 업종이나 또 그런 상황이 좀 또 따로 있을까요? 어떤 대표님들이 뭐 이걸 활용했을 때 더 효과가 클까요? 네, 그 가족법인을 통한 이러한 솔루션들은 우리가 가업승계징여 특례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증여세나 상속세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령 제가 예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동산 임대법인의 시가총액 규모가 100억에서 500억 정도고 대부분의 지분을 조부님과 아버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형제 간, 또 형제 간의 배우자, 또 자녀들로 가족법인을 만들고 그러면 수가 많아지겠죠. 동일한 지분율을 갖도록 조정합니다. 이때 부모님을 주주로서 포함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재산도 자산 이전하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만큼은 노후 보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주 구성을 한 10분 정도 각각 가지고 있는 지분이 10%씩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법인이 임대법인의 지분을 1%가량을 양수하고 매년 현금 배당 10억을 통해서 임대법인의 현금을 가족법인으로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현금이 충분한 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께서 충분하게 가수금을 설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당 21.75까지 가능한데 10분이면 200억까지도 가수금 설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매년 채무 면제로 10억씩 부채를 축소시킵니다. 네,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상당한 이 가치의 부동산이 가족 명의로 전환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상속세나 이 증여세 부담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에도 가족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당연히 부과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연구원님 말씀 들으니까 특히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좀 네. 가뭄의 단비 같은 게 그동안의 임대업은 국가의 어떤 제도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대법인도 충분히 네. 이런 승계를 통해서 자산을 안전하게 최소한의 세금으로 이동이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 주식 보유 지금 이제 법인세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분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 소유하게 된다면 네, 법인세마저도 없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가족법인이 네네. 지분을 1%가 아니라 네, 뭐 처음부터 아까 뭐 부모님의 가수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자금을 만들어서
지분을 50%까지 획득을 했다면 아, 네네. 네네. 그 이후에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없느냐? 네네.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에 아주 우리 원고님 말씀하신 플랜에다가 지분까지 50% 이상이면은 증여세도 없고 법인세도 없고.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이거 이렇게 플랜을 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네, 가능한 플랜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에서 부모님 법인의 지분을 사지 않습니까? 증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양수할 수도 있게 되는데 양수 대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가족법인이. 그러면 부모님이 그 가족법인에 가수금을 넣어서 그 가수금으로 양도 대금을 내게 돼도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들을수록 신기한 방법이 많은데요. 자, 우리 대표님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될지 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재작년에 우리나라 세수 적자가 56조가 발생했고요. 작년이 30조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4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국부는 2경 3천조 정도고요. 그 중에 부동산이 1경 7천조로 약 75%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사업용 토지나 또 별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도 중과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 부동산 쪽과 관련한 세목이 강화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동산 임대 법인을 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이 가족법인 관련한 솔루션을 한 세트로 인식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솔루션들을 통해서 자산 이전 전략을 실행하게 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하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부동산 자산가들은 그 걱정이 많으시는 게 이제 갑자기 상속이 발생을 하면 자녀들이 그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부러워하는데 막상 본인들은 굉장히 두렵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건을 제가 지금 20년 동안 하면서 2건 정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대표님들 뭐 늘 걱정이 되시겠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자산 이전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 임대업도 얼마든지 우리 다음 세대에 안전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양성훈 수석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나 영상 우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